특검 얘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검, 3대 특검,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렇게 3대 특검이 임명된 지 오늘로 엿새째인데, 지금 특검은 이제 특검보 추천에 나서면서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분들이 이제 특검 대상자들,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 오르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재판 출석 때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동안 항상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는데, 어제 내란 혐의 재판이 끝난 뒤에 이제 법정을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막 질문을 또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을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자,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한 거, 이 발언,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카메라 없고 단둘이 있었으면 네. 확 밀치거나 한 대 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어서 최대한 예의 바르게 얘기한 거다. 아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쁘다, 귀찮다 이거를 그렇게 말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꺼지라는 거잖아. 네. 저 사람 좀 비켜봐, 아니 근데 이런 거.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여기자가 질문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자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보여. 그 동영상 보면 확실히 그 머리 끝보다 여기자의 머리 끝보다 시선이 높아요, 훨씬. 네. 다 볼 수 있는데 충분히.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려서 못 보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꺼져라 이런 질문하지 얘기를 마. 한 거예요. 뭐 이런 의도다. 네. 아니 그거 정확하신 게 그래서 뭐 댓글에 야 기자가 최홍만이냐 뭐 이런 다 가려서 안 보이게. 다 보이는데 뭘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 말투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읽어주셨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우주 마인드 이런 거거든요. 극존칭. 극존칭, 그러니까 최대한 격식을 차려가지고 우리 성렬이 형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야. 그러게요. 성렬이 형은 야, 나 치우고, 야 이게 돼야 되는데 성렬이 형도 많이 이제 사회화가 됐고요. 사회화가 됐는데 깜빵 가서 재사회화가 한 번 더 돼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거수일투족의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이 기사화의 빈도수나 그게 좀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쏘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바지 입고 막. 반바지 입고 그런 게 상가 있다. 다니고. 처음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다 그다음에 긴 바지 입고 한번 또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관심이 점점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사회화 되기 전에 마음껏 즐기시라. 지지자들도 많이 보고. 네. 이 윤석열의 마인드는 사실은 재임 기간하고 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에도 극우 유튜버만 맞잖아요. 그게 네. 본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애들이 그러니까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뭔가를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비판이 왔을 때 그걸 회피하면서 굉장히 자기한테 이익이 되거나 자기한테 좀 친화적인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습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놀랍지 않다. 성렬이 형 입장에서는 지금 한 명이라도 자기 지지자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틀린 거를 한 거라는 거를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 지지자들이 필요한 거고 네. 그렇게 그냥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를 앞두고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울증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제 입원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뭐 안 하다가 다시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입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특검팀의 수사를 받아야 될 텐데 이게 특검 수사에 좀 변수가 될까요? 입원을 하는 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많은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의 분들은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입원한 거 아니냐. 네. 뭐 저는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 뭐 그거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진짜 심신이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사실 좋기가 힘들죠 지금 네.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마인드는 만약에
윤석열과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김건희가 비상계엄을 몰랐다라는 게 사실이라면은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끓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해가지고. 이 인간이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국정 뭐 V0 소리 듣고 네. 자기가 다 쥐락펴락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소환 조사 한 해 만에 이 상황 자체를 진짜 분노가 이게 그 남편에 대한 분노 네. 그리고 당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부글부글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 거짓말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게 입원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심리 상태나 이 지금 상황이 완전히 이게 다 지어낸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냥 수사만 받으시면 돼요. 근데 치료 잘 받고. 그 얘기가 맞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분노의 대상은 남편이잖아요. 네. 엉뚱한 짓 해갖고 말이야. 내가 영부인하다가 지금 조사받게 생겼는데. 근데 그 밤에 병실을 지켰다며. 그 분리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얼굴만 보면 화날 거 아니야. 그 우울증이 더 심해지지. 네. 그리고 그 극도의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맞다면 저 빨리 1급 보안시설로 모셔야 됩니다. 1급 보안시설이라고 하면? 아니 서울구치소가 1급 보안시설이죠. 네. 왜냐하면 그 극도의 우울증이면 자칫 잘못하면 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울증을 원인으로. 근데 병원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제일 안전한 데는 구치소나 교도소예요. 거긴 심지어 네. 그 바지도 고무줄 바지만 줘요. 뭔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도구를 주지 않는. 그런 거를 아예 소지를 못하게 하거든. 어떤 그 극단적 선택의 도구 같은 건 아예 그 소지가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극도의 우울증의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 네. 병원이 아니고 사실은 1급 보안시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검 수사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가 기사가 나오는데 일단 김건희 선물용 샤넬백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거 뭐 하나로 바꿨다, 2개로 바꿨다, 웃돈 주고 바꿨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데 또 최근에 나온 건 뭐냐면 일단 가방 2개를 받았는데 그게 샤넬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이 됐다. 그런데 그 신발이 어디 있는지는 찾을 수가 없지만 그 신발을 찾았을 때 만약에 그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와 맞다면 이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바꿔오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신발의 행방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이게 실제로 김건희 여사 걸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그 신발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게 입증이 안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이즈로 바꿔가는지가 기록이 돼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네. 그 정도면 뭐 샤넬이 됐던 그 좋아하는 디올이 됐던 거기서는 명칭을 뭐 어소라고 부르는 매장도 있고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트 네. 라고 부르는 매장도 있고 뭐 퍼스널 쇼퍼라고 부르는 매장도 있던데 그 담당 직원이 분명히 있어요. 네. 없을 리가 없어. 왜냐면 VVIP이기 때문에. 그럼 다 사이즈를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럼요. 네. 거기 하면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전담 직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담 직원이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뭐 그 신발을 어디 가서 찾아요 지금? 그거 뭐 그러게요. 어디 양평 쪽에 뭐 한강에다 버렸는지 어디다 버렸는지 어떻게 알아? 네. 저는 그거 찾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구두를 어디 가서 찾을 것이며 그 찾아본들 신겨봐. 그거 맞아. 근데 대부분 여자 발 사이즈가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네. 대부분?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네. 240에서 왔다 갔다 아니에요? 대부분? 네. 저도 뭐 그렇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굳이 신경 볼 필요는 없다. 그렇지 뭐. 그게 굳이 찾을 필요도 없다 나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정황 증거 정도는 되겠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찾는 게 제일 좋은데 찾기 어려우면은 어떤 제품이 바꿔서 이렇게 나갔는지는 알 테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김건희 씨한테 맞춰보면은 그게 뭐 혐의가 입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잠깐 출장 조사 나가가지고 잠깐 신발 좀 신발 좀 신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 보일 정도는 되겠다. 뭐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찾으면 예. 찾으면 딱히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십성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가십성인데 이게 괴로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수사보다도 내란 수사나 이런 거보다도 김건희 수사는 이런 류의 가십성이 기사화되기가 좋은 네. 게 계속 사람들이 쏟아져. 이제 계속 쏟아질 그런 거예요. 뉴스들을 굉장히 이제 보니까 많이 네, 보니까 그것도 그러고 김건희가 이제 16개의 혐의를 지금 가지고 김건희 특검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16개의 저도 봤는데 다 까먹었어요. 어쨌든.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그 다양한 이거에 하나씩 희한한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힘이 괴롭겠다 그 생각이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네. 국힘이 이 기사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김건희가 환기되고 윤석열이 환기되고 지금 뭐 뒤에 우리 국힘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뭔가 이게 또 뭐 손절하고 뭐 단절하고 이것도 잘 안 되는 계속 괴로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여러 가지 14개 혐의 중에서 또 한 가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오늘 방금 전에 JTBC가 단독 보도를 한 거를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검찰이 이제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스모킹 건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일당들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 중에서 40%를 이 사람들한테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육성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특검이 곧 시작이 될 텐데 특검 수사 전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유죄가 입증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요, 그냥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그냥 제가 충분하다? 보기에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기 네. 전직 검사님도 계시지만 전직 검사님한테 물어본 게, 그러니까 다 처벌받았어요. 심지어는 그 집행유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유죄는 다 났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만 이건 안 받는 건 심지어 전주, 그거보다 덜 관여한 전주, 뭐 송모 씨였는데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유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한겨레 이 공덕포차 나오기 전에 시사종이 땡땡땡 네, 프로그램이 했었죠.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 김건희 그때 누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상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김건희 씨한테 했나요? 누님 수사 받자. 싸게 막아야 돼. 지금 받으면은 수사 지금 받으면은 그냥 집행유예로 털 수 있어. 누님, 근데 이거 나중에 정권 끝나면은 누님 감옥 간다? 네. 그 얘기를 제가 영상 편지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정확히 좀 들어맞고 있는 정확히 것 같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지금 특검이 이렇게 되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만 이제 나는 건 아니잖아요. 기소가.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형량 세게 나올 것 같은데, 김건희는. 그래요? 예. 네. 그쵸. 제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방송에서 비슷한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가장 약하게 얻어맞는 건 남편이 그래도 대통령 할 때 검찰에서 수사받고 기소돼서 빨리 재판받는 거다. 그래서 확정되면 법률적으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처벌할 수 없어요. 기소를 똑같은 제목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정말 집행유예로 끝났을 거예요, 이미. 근데 서울 고검에서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육성 파일이 스모킹 건이 아니고 스모킹 건은 이제 연기가 나오는 총이잖아요. 네. 그거 아니더라도 뭐 그 증거 빼더라도 이 기소 안 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죠. 네. 근데 그걸 무리하게 기소를 안 했던 거죠. 불기소를 한 건데 뭐 육성 파일까지 나오고 범죄 수익의 분배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나왔으면 이제 그냥 게임 끝난 거고. 게임 끝났다. 게임이 끝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저거 정권 바뀌고 나서 특검 수사 받으면 제일 세게 얻어맞는다. 근데 그 상황이 딱 된 거지. 네. 그 상황이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 입원한 건데 나는 근데 그게 다른 병도 아니고 뭐 어디 째고 수술하는 건 몰라도 우울증으로
뭐 입원해 있는 거는 크게 네. 고려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울증도 뭐 실제로 앓고 있는 분들은 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경이긴 한데. 병원보다 안전하다니까. 구치소가. 네,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특검 대상자 중에 한 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이건 최근에 법원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을 여러 가지를 달았어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이 조건을 따라서 나는 보석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석방되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26일에 자동으로 이제 석방이 되게 되는데, 열흘 남았죠. 만약에 이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본인이 이제 석방 딱 그 기간에 나간다고 하면 나갈 수 있는데,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재구속을 할 수 있느냐라는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딱히 이제 구속 연장 방안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여태까지 계속 재구속 해놓고 다른 사건에서는 네. 왜 이 사건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많아요.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내란으로 구속된 건데 직권남용이나 뭐 다른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한두 사람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켰단 말이야,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 직권남용이고 그걸 추가 기소하면서 신권으로 구속영장을 받아서 연장하는 방식으로 1년이든 2년이든 다 구속 상태를 유지해 왔었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왜 이 사건만 그렇게 안 해요? 이 사건만 6개월 만에 왜 석방을 해줄 네.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이걸 마치 천천히 진행해도 되는 사건인 것처럼 그냥 처음부터 6개월 내에 끝낼 생각이 없었던 재판부가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고, 네. 두 번째는 검찰이 이상해요. 네. 미리 준비를 착착 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당연히 이거 해갖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지, 이런 거는. 만기가 역시 전 얼마 안 검사 남았다 출신으로서. 그러면 기소해갖고 그거로 법원에서 다시 계속 2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 나가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검찰이랑 재판부 둘 다 사실 준비가 안 된 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준비를 지적이죠. 철저하게 했지. 풀어주려고. 풀어주려고 오히려 준비를 했다. 네. 그러니까 다 의지가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구속을 영장을 다시 신청을 하면은 네. 이거를 누가 보겠어요? 지기현 판사가. 예, 다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기현이 이미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는, 윤석열도 풀어주고 모르겠어. 이거 지금 뭐 보석에 조건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액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검찰도 이게 어차피 특검 갈 건데 우리 손 떠날 건데 굳이 우리가 뭐 이런 느낌. 뭐 지기현도 뭐 딱히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게 의지가 딱히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 이건 되게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보석을 김용현 변호인이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걸 또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이제 구속이 이제 만료가 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취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또 뭐 취소하고 상관없이 직권으로 너는 보석을 시켜줄게. 네. 강제로 하고, 나는 이거 보석 못 받겠는데 이렇게 자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그냥 자빠지고 있으니까 그냥 풀려나고. 네. 저는 처음 봤어요, 솔직히. 어.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네. 되게 특이한 사례긴 하다, 이게. 보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석은 그 형사소송법 94조에 보면은요, 네.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의 변호인, 직계 가족, 뭐 고용주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보고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근데 신청을 했는데 또 취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보석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원래대로 보면 뭐 그거를 직권으로 근데 또 해버렸어 또. 그러니까 직위원도 욕 먹기 싫은 거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네. 그냥 직권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자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건 특검이 가서 뭐가 정리가 돼. 특검이 재구속을 하든 네.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정리가 돼야지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실제로 풀려난다. 그러면은 내란에서 굉장히 책임 있는 두 사람이 사실은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달 윤석열 초에는 대통령과. 노상원도 풀려나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내가 같습니다. 보기엔 그 세 사람 다 불구속되면 아마 장난감 총이라도 사서 또 한 번 할걸? 그때 못했던 계엄을 어. 다시 한번 어.
실현해 장난감 보겠다. 총이라도 사갖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 뒤에서 빵빵 그리고 하겠지. 알겠습니다. 아, 뭐 엄청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장난감 총이에요.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화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7월에는 김건희 여사와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10월에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심우정 검찰총장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해 10월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로 경호처 비화폰으로 이틀 동안에 2차례 한 번에 10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6일 뒤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갖고 있다는 게 그동안에는 없었던 일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비화폰으로 그 시기에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률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에 대해서 행정사무와 관련해서는 지시감독을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수사와 관련해서는 장관이 검사에게 직접 지시를 못합니다. 네. 오로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그것도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증거를 다 남겨야 되니까. 사건 수사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건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 검찰총장하고 다이렉트로 바로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이 제도가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장관도 건너뛰고 그냥 대통령실하고 총장하고 바로 연락을 주고받아. 그것도 비화폰으로. 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망가뜨리는 처사죠. 네. 일단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했냐고 했더니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했다. 이게 맞다고 보세요? 그걸 왜 비화폰으로 해요? 그러면 그리고 네. 검찰 행정과 관련한 것도 민정수석하고 총장하고 바로 통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네. 장관하고 총장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민정수석하고 총장하고 다이렉트로 연락해갖고 무슨 검찰 행정과 관련해서 뭔 얘기를 해.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김건희 씨의 수사와 관련된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검찰 행정 무슨 얘기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다 수사 받아야 돼요. 아니 뭐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뭐 교도행정, 네. 출입국관리소와 관련된 뭐 행정, 뭐 법무행정 이거는 다 법무부가 하는 거잖아요. 네. 검찰의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물어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뭐 민정수석이 저는 물어는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네. 검찰 행정에 대해서 이 의견이 어떠냐 우리가 법무부랑 이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비화폰으로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예,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제 두 가지가 좀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 비화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경호처 거를 썼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정권 들어서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 너무 이례적인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그럼 지금 앞으로 어떤 정부도 비화폰 그럼 다 나눠줘서 쓸 수가 있는 건가? 김건희도 비화폰 쓰고 그러게요. 김주현 민정수석도 비화폰 쓰고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전 정권에서 다 비화폰을 쓴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 비화폰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이재명 정부에서 조금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라도 제도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호처 거하고 검찰총장은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나는 여사가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비화폰을 썼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죠. 다 비상식적인 이런 일들이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민정수석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제 낙마했고 개인적인 네. 이제 비리 의혹 때문에 뭐는 어떤 사람을 앉힐 것인가. 사실은 이제 여러 실험들이 있었죠.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게 공직기강도 하고 이 검찰도 통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비검찰 출신도 앉혀보고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도 그 전 정권에 앉혀보고 그랬는데 이게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의 선의에 맡겨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계속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잔혹사잖아 이게 그러니까 네. 지금 우병우도 그렇고 네네. 지금 김주현도 그렇고 근데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검찰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법무부 장관까지 됐을 때 뭐 이렇게 거의 반란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진짜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이 민정수석과 이런 제도들을 조금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네.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검찰 사람 여기 전직 검사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또 쪼문닥 되면서 또 장난질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심각하다.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처음에는 민정수석을 없앴잖아요. 없애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새로 부활시킨 건데 민정수석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DJ도 없앴었어요. DJ도 없앴다가 한과목 민정수석이었는데 내가 헷갈리는데 아이가 민정수석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막판에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또 군기도 잡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또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직기강 뭐 기능까지 막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답이란 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참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심우정 검찰총장하고만 통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랑도 통화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랑은 지난해 7월 3일에 각각 2차례씩 통화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날짜를 따져보니까 7월 3일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통화를 2번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김건희 씨랑 2번 통화를 하고 다음 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또 통화를 하고 이렇게 순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열흘 뒤에 김건희 씨가 황제 조사라고 비판을 받았던 그 방문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 조사에 대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마켓하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하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의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마켓하니에서는 무더위를 앞두고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는 보양식 바다장어 3종, 들깨 장어탕, 장어 두루치기, 장어 튀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들깨 장어탕, 매콤달콤한 장어 두루치기, 바삭하고 푸짐한 장어 튀김은 당일 입고한 국내산 활 장어만 사용해서 장어 특유의 비린 맛이 1도 없습니다. 올해 수확한 양파와 감자도 파격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해남 수미 감자와 무한 양파인데요. 가격 폭락으로 어려운 농가 살리기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바다장어 3종을 클릭하시면 바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한 입력 후에 바다장어 3종을 검색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영부인하고 민정수석하고 바로 통화할 일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역대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대통령이더라도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들하고 직접 통화를 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민정수석하고 바로 통화를 한다?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워닝을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워닝을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다른 조금 촌수가 조금 더 먼 친인척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서 진짜 주의를 주죠.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바로 다이렉트로 통화를 해. 그럼 뭐였겠어요? 그 민정수석이 다루는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무슨 의논을 하거나 상의를 할 정도의 무슨 법률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형사소송법은 몸으로 살짝 익힌 적은 있지만, 네. 어. 검찰 정책을 논의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네. 아우, 자기 사건 빼고는 통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나 굉장히 부적절하다.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그러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 대통령에 대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사람이고 네. 이 사람의 이제 잘못은 제가 보기에는 무능 네. 그리고 와이프의 뭐 그 와이프를 너무 사랑했든 뭐가 됐든 와이프의 뭐를 다 덮어주려고 하다가 지금 이 사달이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윤석열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무거운 자리고 중요한 자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인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 아. 그거를 박근혜와 이제 윤석열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결과적으로 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 자기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임무 계속 비판해왔고 만약에 근원은 김건희구나. 이 모든 네. 사달을 보면은 원인 제공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100%는 아니지만은 비상계엄도 김건희 때문에 했다라는 게 지금 다수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막 이렇게 막 이거 지금 막으려고. 막으려고 지금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구멍이 많이 뚫리니까 이거 막고 저거 막고 하다가 그냥 에이 다 헐어버려 거의 이 수준이 된 거니까 진짜 이것도 지금 보면 다 김건희잖아요. 지금 네. 비화폰 가지고 지금 다 검찰총장도 가지고 있고 민정수석도 가지고 있고 김건희 지도 가지고 있고 이게 와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한 번 망가지는 게 어떻게 망가질 수가 있는지를 제도가 다 이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도 비화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진짜 비화폰 관련해가지고 뭐 제도화가 필요하긴 할 것 같네요. 지금 이제까지 상황 보면은 그냥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제도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